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12월 마무리입니다. 종강이고 우리 지난주에 수업이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전체를 다 보셨는데 중간 수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또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무리 수업을 교재 78페이지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정했습니다. 주제를. 자, 행정처분과 벌칙이 78페이지에 있는데 한 달치를 전체를 다 묶어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복습을 하는 시간 전체를 다 한번 볼 수 있죠. 늦게 오신 분은 이것들을 했구나라고 예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12월 마무리 3교시는 행정처분과 벌칙 총괄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감독상의 명령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중요한 단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단원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 뭐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보시면 뭐 원산지 표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식당 주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죠. 감독에 따라서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하더라도 당연히 감독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출발이 이렇게 되겠죠. 자, 첫째 줄 1번, 동그라미 1번 내려오면 첫째 줄이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줄 긋고 있습니까?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하여 첫째 줄에 줄을 닦아놓고 이 사람들은 번호답니다. 개공사 앞에 1번 달아봅니다. 1. 개공사 또는 2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줄을 꺼셨으니까 대답해 봅니다. 개공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국토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감독을 하는데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때 그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모두 몇 명? 4사람입니다. 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4개니까 쓸데없는 놈 하나 딱 걸어놓고 감독자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단원을 이해하시는지를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서울특별시에 가면 노원구가 있죠. 상계동에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왜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할까요?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첫째 누구? 국토장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서울에 있다 그랬으니까 서울시장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장. 세 번째 등록관청으로서 노원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다.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데 방금 보다시피 누구를 대상자로 감독을 한답니까? 번호 달았습니다. 1번 개공사 체크하셨죠? 2번 거래정보사업자도 체크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감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감독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누구를 감독하느냐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감독을 하는데 밑에 2번 봅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가로 열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죠. 무등록업자를 포함하여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배우는 것. 그러면 소속 공무원들은 무등록업자도 감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까지를 지금 정리하신 겁니다.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도 감독의 대상은
등록한 개공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X, XG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셨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때 3번도 중요합니다. 사무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를 지니고 정표의 동그라미, 정표가 뭐죠? 공무원증 및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표라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지금 정표를 제시하라 그랬잖아. 그죠? 정표가 뭡니까 하니까 지금 책 같아서 했다시피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져가는데, 그럼 이 별것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정표가 중요합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개공사를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되겠죠. 아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개공사를 노원구청장은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등록관청인데 제가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노원구청에 가면 경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원이 노원구청에 근무한다라는 공무원증만 가지고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장부 내보세요, 서류 내보세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공무원증에다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걸 뭐라고 본다? 정표다. 그죠? 시험을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감독을 하는 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X 찾아내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자, 상계동에 있는 개공사 서울시장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서울시청 공무원 중에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내식당 아줌마도 있습니다. 그럼 구내식당 아줌마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공무원증만 들고는 개공사한테 장부 내보세요, 서류 내보세요,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뭐를 가져와야 된다?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표라는 개념을 잘 익히시는데 이거를 시험에서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래 들어온다고. 그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4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때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공사 등을 지도 감독 나갈 때는 반드시 협회 직원이 대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협회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이제 이 4번 조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공사가 되면 대체적으로 협회에 소속된다 그랬죠. 협회 회원이 되면 입회비도 연 50만 원인가 한 번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인데 연 50만 원. 그리고 공제라든지 이런 걸 가입하게 되는데 왜 굳이 협회에 가입해야 될까 하면 이런 조문을 보고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협회에서 사전에 언제 감독 나갑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니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 저런 것들이 협회와 회원들의 관계입니다. 이런 조문도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내려가면 2번 감독의 목적입니다. 별표 탁 찍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자, 대상자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감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독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감독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국토장관 등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그게 감독 사유였습니다. 얼마나 감독 사유가 황당합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공사가 노원구청장에게 뭐가 필요할 때 감독합니까? 하니까 노원구청장이 배고프면 감독 나갑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몇 번이나 합니까? 수시로 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황당했던 법을 지금은 방법은 두 가지만 딱 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독의 목적 또는 방법은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거래 동향의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지 및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합니다. 행정처분에도 동그라미. 방법이 뭐라고요? 거래 동향을 파악합니다. 지금 이 동네에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할 수 있고,
또 행정 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조문에서 이제는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 처분할 때만 감독한다라고 돌아서니까 감독하는 방법은 거행한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거래 실적을 확인할 때 감독할 수 있다, 등록의 기준을 확인할 때 감독할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들어오면 틀린다,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유는 뭡니까? 거행한다. 자꾸 이렇게 따라갑니다. 시험 칠 때까지.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은 행정처분상 감독합니다. 내려가면 3번 위반에 대한 제재,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감독을 하는 법조문을 쭉 들으셨는데 개공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4월 15일 감독 나가겠습니다.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공문이 딱 날아왔는데 이 개공사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는 강원도 땅 보러 갑니다. 하고 가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되면 감독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감독을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 붙는 거예요. 만약에 제재를 안 해놓으면 아무도 감독 안 받습니다. 내일 감독 옵니다 하니까 잘해봐라 이러고 문 닫고 퇴근해버린다니까요. 그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번 줄 것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을 좀 익혀 가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지도 감독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위반하는 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1번 개공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단원을 보시면서 지도 감독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특별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꾸준히 해 가시면 주제 하나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특별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개공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소공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감각적으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거리를 딱 정리했습니다. 모든 업종의 지도 감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공사도 감독할 수 있는 제재, 이제 이것들을 공부하셨다면 이어지는 단원이 79페이지 드디어 2번 행정처분으로 접어듭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총괄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늦게 오는 신분은 이것을 예습하는 시간이니까 행정처분에다가 별표를 크게 탁 찍어놓고, 자, 행정처분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행정처분이 무엇입니까를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개공사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 감독한다 그랬죠?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공사 등을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 개공사가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된 행위를 발견을 하게 되면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키겠습니까? 답이 2번이죠. 자, 가서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계속 위반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키게 되는데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처분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정지나 취소를 말한다. 이렇게 딱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에 정지나 취소만 딱 보인다면 벌써 50%는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니까 이 단어는 세트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79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처분 하고 탁 들어오면 옆에다가 정지나 취소 이렇게 탁 적어놓습니다. 감각적으로. 이게 짝입니다. 짝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오늘 삼겹살 먹자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소주는 이렇게 짝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소주는 이 짝인데 또 깻잎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삼겹살 하면 소주가 딱 붙듯이 행정처분하면 뭐 정지나 취소 딱 갖다 붙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나 취소를 받는 사람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표가 하나 들어갔죠. 행정처분의 유형.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행정처분의 유형표는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100%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시험 칠 때까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0월이 이제 시험인데 9월 달쯤 돼서도 이 표를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별표 딱 찍어 놓고, 자,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상자가 그 표에 보면 제일 왼쪽 행정처분 해놓고 제일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들어왔죠. 개공사에 동그라미. 밑에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사 들어왔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에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그럼 이 자들이 행정처분 대상자다. 그 뜻이에요. 적어볼까요? 자,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 첫째 누구? 개공사가 받는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속공인중개사도 받는다고 동그라미 했습니다.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자다. 이렇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했는 정도는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교재의 그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개공사를 정지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짝을 잡아야 되는데 이를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등록관청만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셋부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슬쩍 배우셨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구로부터 받는데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받을까요?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교부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교부할 것 같으면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만만하면 하나씩 주면 되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니까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합니다. 준 사람만이 한다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했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딱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많은 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니까 등록관청에서만 정지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도감독 하나 했고 지금 행정처분의 서론을 딱 잡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건 나가겠죠.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는지 그냥 멍하게 듣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지도감독 하면 이쪽을 보셔야 되고 행정처분하면 이쪽을 봐야 되겠지. 그죠? 자, 묻습니다. 지도감독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다. OX. 한 번만 더 할까요? 지도감독 대상자와 하면 대상자 누구? 개공사, 거래정보사업자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개공사는 동일하다 하면 X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이 행정처분 대상과 감독의 대상자는 다르다는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지도감독권자와 지도감독권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감독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지도감독권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동일하다. 역시 X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권자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포함하죠. 그런데 행정처분권자는 누구?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장관. 여기 분사무소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일단 다르다는 건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도 감독하면 이쪽, 행정처분하면 이쪽을 연결합니다.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까요? 개공사는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 OX. 개공사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설정 개공사를 국토장관이 행정처분할 수 있다. OX, X입니다. X. 행정처분은 등록관청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보이십니까? 구분돼야 됩니다. 구분. 한 번만 더 합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제가 손을 여기서 놀고 있지만 감독하면 이쪽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되겠죠? 뭔가 구분하셔야 된다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감독을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안 할까요? 하면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공인중개사의 용어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공인중개사 보고 똑바로 앉아서 자격증 보세요. 장롱 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감독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있죠. 그럼 양도 대여하면 취소를 시켜야 되니까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에는 걸어놨다고. 그죠?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보면서 무등록업자는, 그리고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죠. 무등록업자는 행정처분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옵니다. OX. X입니다. 행정처분하면 정지나 취소잖아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감독을 하지 정지나 취소를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왜 없다? 뭐가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하지. 무등록인데 지금. 그죠?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감독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행정처분하지 않습니다. 이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뭐 정지나 취소를 하지. 무등록업자인데. 그죠? 자, 컨트롤 하나 익히셨습니다. 감독을 할 수 있는 것과 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 듣고 다 정리할 수는 없겠죠. 시험 칠 때까지 체크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라는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개공사는 누가 행정처분합니까? 등록관청.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이라는 게 정지나 취소다 그랬습니다. 다시 펴봅니다. 자, 이제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데 오른쪽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라는 게 보이시죠? 등록 취소 앞에 1번 한번 달아봅니다. 등록 취소 1번. 바로 밑에 업무 정지 앞에 2번 달고 3번에 자격 취소, 4번 자격 정지 밑으로 번호 답니까? 5번에 지정 취소. 그래서 번호를 5개 달았습니다. 자, 그것이 5가지가 행정처분입니다. 등록관청이 1번 뭐를 한다고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번 번호 달았죠? 업무 정지입니다. 3번이 뭡니까? 자격을 취소하는 겁니다. 4번이 자격 정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번이 지정 취소입니다. 자, 이 5가지를 지금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니까 이 5가지를 그냥 쫙 다 묶으면 한마디로 정지나 취소가 행정처분인데 살짝 조심할 것. 여기는 지정 정지라는 말이 없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지정은 취소하는 것만 있지 지정 정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처분하면 이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을 보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위에 가면 등록 취소를 하는 데는 절등치라는 게 보이십니까? 거기도 일단 1, 2, 3만 달면 못하니까 A 한번 다 달아 놓으십시오. 절등치 앞에 A, 바로 밑에 임등치 앞에 B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등록을 취소하는데 반드시 취소하는 것을 절대적 취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취소하여야 한다를 절대적 취소랍니다.
상대적 취소도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는 뭐다? 거기 임등치 돼 있죠. 임의적, 상대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거기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절대적 취소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취소하여야 한다. 상대적, 임의적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어느 게 더 엄할까요? 절대적 취소가 엄하겠지. 여기는 해당되면 바로 취소 탁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중개사법 시험에서 절대적 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를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앞 단원에서 쭉 공부를 하셨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묶어서 정리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부터 가봅시다. 81페이지를 갑니다.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81페이지 4번에 등록 취소 찾았습니까? 자, 1번에 보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 찾았습니까? 옆에 뭐라고 돼 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즉 하여야 한다가 모두 몇 개? 8가지가 따라옵니다. 8가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개공사 법인이 해산하면, 자, 우리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럽니다. 근데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일단 사망의 동그라미를 딱 해봅니다. 자, 사망의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물어봅니다.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할까요? 뭐 교통사고 난다고 다 사망 안 하고 숨을 안 쉬면 사망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또는 원래는 독침에 맞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일단 사망했다. 그러면 더 이상 중개업을 못 하겠다는데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사망하면 바로 뭐다? 취소다. 지금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하지만 개념을 잡아보라고요. 사망의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합니다. 결격의 동그라미. 자, 결격 사유 밑에도 살짝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첫째, 뭐 미성년자 또는 파산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이런 자들은 중개업을 못하는 자들이죠.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격의 동그라미. 쭉 내려가시면 큰 3번, 동그라미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거짓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앞에다가 허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허위, 거짓,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 그럼 적발되면 그거는 바로 취소시켜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허위 적어 놓고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를 하면, 양도가 뭐죠? 등록증 너 쓰라 주는 거 양도예요. 대여는 뭐죠?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쓰라. 이거 빌려주는 걸 대여라 그래요. 양도 대여가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양도의 동그라미. 5번 이중으로 사무소를 개설 등록했습니다. 자, 이중으로 사무소 크게 동그라미 넣습니다. 이중 사무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계동, 노원 상계동에서 등록을 한 자가 또 의정부에 가서 또 등록을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중등록사무소.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중등록사무소 동그라미. 또는 옆에 보면 또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를 뭐라 부른다? 이중소속이라 부릅니다. 이중소속의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이중만 보면 저절로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소속은 이겁니다. 등록한 개공사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내려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중개업무를 합니다. 그 뻐적뻐적이라는 글자는 빠졌지만 거기 업무 정지 기간 할 때 정지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마지막 7번 최근 1년 이내에 1년에 동그라미 놓고 이 법에 의해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1년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 한 번 더 받으면 결국은 업무 정지 몇 번 받았다? 3번 받으면
푹 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3개 받으면 아웃된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1년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 업무 정지 1번 더 들어가면 절대적 취소다를 지금 표시했습니다.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빠진 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절대적 취소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절대적 취소,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를 지금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요 제목만 기억해도 이뻐 죽겠습니다. 아직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가면 되니까. 결이 뭐였죠?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아까 체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 하면 앞으로 결격 사유 기억합니다. 사가 뭐였느냐 하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였습니다. 사망의 동그라미 했죠. 허 하면 뭐가 보이죠? 허위가 딱 보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면 시험 지문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려줍니다. 허위 딱 나오면 거짓 딱 체크합니다. 리가 아까 체크하신 중에서 없었을 겁니다. 이중소속을 리라고 합니다. 왜 이중소속을 리라 했는가 하면 허리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리 한 거예요. 근데 북조선에 가면 리중소속 그래요. 북조선에 친한 사람들은 리중소속이고 남조선은 이중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또 사돌았죠. 아까 이중등록 사무소를 갖추면 즉 노원에서 등록한 자 의정부에도 등록했다. 그러면 2군데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양이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일은 뭐였죠? 일은 아까 체크하셨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1년에 업무 정지 몇 번? 3번 받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정이 뭐였죠?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뻐적뻐적이라는 말은 없지만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행정처분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동그라미를 치고 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달 동안 공부한 겁니다. 이거를. 그죠? 그래서 앞단은 하나 노동설 지금 다 묶어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내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을 체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할까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여기 조금 더 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분은 앞에 좀 붙여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울며 불며 붙여놓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은 잡아놓으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죠. 절대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중개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도 낼 거고 거기다가 직원들 급여도 발생하면서 직기 비품을 돌려놓고 영업하다가 여기 8가지 해당되면 바로 취소 탁 돼버리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그럼 3년 동안 못한다는 말은 사업이 망한다는 말하고 같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시키려면 취소시키시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갑니다. 그때 사양이 뭐냐면 우황청심만 만드는 좋은 약입니다. 사양, 우황,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목은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잡아놓고 이제 이게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박스에다가 다음 중 절대적 취소 사유는 몇 개입니까? 1, 2, 3,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1, 3, 4다. 뭐 답은 3개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오거든. 시험지에다가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딱 적어놓고 꼼꼼하게 있다 없다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놓고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셔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나오는 방법이 이렇게 했죠. 여기 결사, 허리 4가지가 절대적 취소잖아. 그죠? 아닌 놈 하나 딱 걸어놓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놈을 찾으시오. 문제 내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죠? 그래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절대적 취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갑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절대적 취소죠. 나중에 그죠? 제가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가끔씩 늦게 고생하시는데 고생합니다. 절대적 취소는 기억하시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물어서 그렇겠지. 당황해가지고 허리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8개 중에 2개인데 일단 제목은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일정입니다. 허리만 잡아야 되지 또 다른 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면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2번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가 들어옵니다. 자,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 모두 몇 개? 10개가 쫙 붙어 있습니다. 여기죠. 상대적인 취소 사유가 들어오는데 쫙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절대적 취소만 확실하게 기억해버리면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는 없지. 왜?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 빼내면 되잖아 지금. 그죠? 물론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무슨 인간이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또 외워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만 딱 기억하면 시험에서 상대적인 취소를 찾아라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고. 왜? 절대적인 거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상대적은 좀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자, 줄이나 한번 꺼봅시다. 1번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2번 금지 행위 밑줄 꺼면서 눈으로 한번 익혀봅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줄것입니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상취입니다. 4번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유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상취.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넘어가서 6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우리말로 하면 다운계약서 이런 거겠죠. 이중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취입니다. 7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즉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면 상취인데 여러분 소위 떴다방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모델하우스 앞에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을 소위 임시시설물이라고 부르고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에 걸어놨습니다. 8번 법인인 개공사가 규정된 업무 외의 겸업을 하는 경우. 9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상취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이 또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딱 찍고. 자,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줄 것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으면 상대적 취소인데 아주 독특한 놈이 하나 들어왔죠. 자, 상대적 취소가 들어올 때 다 몰라도 지금 하나만 기억해도 또 해결이 됩니다. 지금 뭐라 그랬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 이내 2번 제재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잖아요. 근데 요거를 시험에서는 공정거래법을 2년에 2번 위반하면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X 찾아가는 게 답이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이 전체 내용이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놈 하나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가 하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지만 앞으로 본 수업에 들어가면 그 정도로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죠. 바쁘게 진행되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은 회원업소 혹시 이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회원업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원래 합격을 하시면 동기생이 되잖아. 그죠? 그럼 반갑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동기생끼리 친목회를 하나 구성하자. 구성할 수 있겠죠? 회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한 번씩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면서 또 돌아가는 정보도 교류하자. 그렇게 해서 친목회를 하는 건 전혀 위반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목회가 잘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우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하자.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비회원하고 공동중개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500만 원을 매기기로 하자.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2년에 2번 적발되면 뭐다? 상대적 취소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죠? 회원업소끼리 똘똘 뭉쳐서 영업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원업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동 중개를 못해. 그럼 여기 들어갈 때 얼마? 입회비, 예를 들어서 연뭐 권리금택입니다. 500만 원 이런 거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회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직화를 만드는데 이게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발되면 2년에 2번 걸리면 상대적 취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이런 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모습도 한번 이해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위반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회원업소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적발되면 영업 취소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상취였습니다. 자, 이제 3번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의 성격 해놓고 1번 임의적 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을 하면 자동으로 업무정지 6월 하나 적어놓고 줄 거 놓습니다. 처하며 최근 1년 이내에 2번 위반을 하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2번 등록관청은 사망, 해산을 제외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3번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까? 취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7일에 동그라미하고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취소된 자 등록증 가지고 있어서 별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위반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위반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뭐 해야 된다?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반납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성격도 가볍게 들어보시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에 보면 청문이라는 말이 하나 색다르게 싹 돌았죠. 그죠? 청문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죠? 개공사가 위반을 해서 정지나 취소를 받더라도 취소 처분은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위반했다고 등록관청이 바로 취소를 탁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한다? 청문을 해줍니다. 청문은 여러분들이 TV에서 50 청문회 이런 거 보셨죠? 전부 앉아 있으면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확인하는 게 청문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억울한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청문을 해줍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하여야 한다. O, X. 한 번 더 물을까요?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한다. X입니다. 행정처분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정지나 취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청문은 언제만 한다고요? 취소할 때만 한다고. 출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라는 처분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봐 준다. 그죠? 자, 그럼 우리끼리 말하면, 그러면 정지는, 해당되는 정지를 받을 때는 그냥 위반했다고 바로 정지를 내리느냐? 그게 아니고, 정지를 내리기 전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진술해라 라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는 내가 업무정지 받는 사실을 위반했다. 그럼 바로 업무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가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게 낫습니까? 기회를 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지하기 전에는 뭐 한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건의 보호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아무리 위반을 했지만 그 개인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있다? 사건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말도 하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하고는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는 뭐하고? 청문을 하고, 업무 정지를 내리기 전에는 뭐한다?
의견 진술의 기회는 부여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사건의 보호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의 컨트롤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절대적 취소가 가장 중요하니까 절대적 취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제목이 뭐죠?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은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업무 정지로 접어듭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